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세상에 저런 사이코가 있을까 싶은 캐릭터가 등장하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미친 정신세계를 가지고도 우리랑 똑같이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싶잖아요. 현실 속에선 존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을 현실에서 그것도 저희 가족으로 만나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이야.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그 사연을 오늘 소개해 보려고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저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하고는 친구 소개로 만나 3년 넘게 만나고 있었는데 함께 미래를 그리며 성실하게 연애를 했고 누가 봐도 결혼까지 갈 안정적인 커플이었기에 저는 대체 언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할 건지요.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죠. 그런데 만난 지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도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위에서 하도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묻고 저도 궁금해서 하루는 진지하게 남편을 불러냈어요.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단판을 지으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편은 혼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과 동행을 했더라고요. 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던 시동생이었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형이 형수 될 사람이라고 얼마나 사랑을 하던지 제가 아주 기가 따가워서 그럼 한번 보여달라고 졸라지 뭐예요. 오늘 형수님 기분 좀 안 좋으신 것 같다던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불편하시면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형수님, 한번 생각에 빠지면 장당근은 답답한 성격이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굉장히 쾌활하고 영리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자꾸 형수님 하니까 기분도 좋고 금세 친해져서 그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결혼하자는 말이 없어서 그동안 애달팠던 제 심정도 솔직하게 털어놓고요. 형수님, 그건 제가 형 대신 변명할게요. 아마 저 때문일 것 같거든요. 엄마한테 여자친구를 한번 보여드렸다가 크게 개인 적이 있어요. 엄마가 심리상담사인 건 아시죠? 여자친구가 그걸 알고는 속마음을 안 들키려고 거짓말을 반복하다 결국 개 같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뭔 모르고 엄마 참 많이 원망했었거든요. 엄마가 하도 캐물어서 여자친구가 질려서 도망가버린 걸로 오해하고요. 그런데 사실 엄마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문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걔 남자, 문제가 많은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고 유학 떠난 거였는데 엄마나 형은 아직도 제가 엄마한테 섭섭해서 떠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수님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으면 오늘 푸세요. 형이 형수님하고 결혼하는 걸 망설인 게 아니에요. 좀 답답한 면은 있어도 형수님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데요. 제가 어제 귀국했는데 이틀 동안 피곤한 소리를 저희 쫓아다니면서 형수님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두 분 결혼 팍팍 도와드릴게요. 꼭 형수님 만들 거예요.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시동생은 뜸들이지 않고 바로 그날부터 작전을 실행하더라고요. 형수님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이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다른 시어머니와는 조금 다른 며느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대작전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한 번 경험이 있던 시동생은 예상 질문지까지 만들어 보내주며 어머니와 만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도와줬죠. 반가워요. 우리 큰애가 말이 없어서 누구에 진지하게 만나는 것 같은데 내가 아주 답답해 혼났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 단아한 모습을 하셨던 시어머니는 별 말씀 없이 주로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인자하게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그것이 저를 관찰하는 모습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시동생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눈빛과 말의 내용, 심지어 손을 어디에 두는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날카로운 눈빛으로 관찰하시더라고요. 아닌 척 하셨지만 어떤 분인지 아는 이상 부담이 되는 게요. 사실이었어요. 사실 저 오늘 어머님 만나는 거 너무 긴장돼서 잠 한숨 못 잤어요. 심리상담 가시라고 해서요.
왠지 말 잘해야 할 것 같고 좋지 않은 모습 되게 가봐. 솔직히 겁나더라고요. 어설프게 연기하다가 제가 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성격인 것 들통날 것 같기도 하고 차마 며느리상으로 보이고 싶은데 아무리 어설프게 연기해뒀다가 알아보실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티 많이 나죠? 어머니, 제 말을 듣고 어머니는 갑자기 빵 터지셔서 한참을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뭘 또 실수한 게 있나 안절부절 못하며 제가 한 말들을 되짚어봐야 했어요.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정말 어쩔 줄 몰랐죠. 너무 귀엽다. 아니, 내가 가짜가 별사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다 하게 뚫어 보겠어요. 아이 그리고 덤벙덤벙 안 게 뭐 단점이라고나 할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튼 즐겁네. 이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구나 싶어요. 유쾌한 에너지가 있는 며느리. 내가 더 바랄 게 뭐 있겠어? 그럼 우리 지금부터 말 놓고 본격적으로 가족으로 친해볼까? 시동생과 남편의 걱정과 달리 시어머니는 굉장히 호탕한 분이셨어요. 까다롭거나 날카로운 분일 거라는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분이었죠. 덕분에 그날 이후 저는 딸 없는 어머니의 딸 노릇을 하며 가깝게 지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속이 다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사람이라 너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친해질 줄은 시동생도 남편도 몰랐죠. 그래서 둘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쇼핑도 다녀오면 그때마다 눈이 동그래져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3년이나 남편이 망설일 정도로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저랑 같이 떡볶이를 먹고 옷을 사러 다니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와 친해지긴 했는데 이상하게 점점 마음 한편이 불편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이 염려했던 일, 그래서 시동생이 코치했던 일을 왠지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시면 혹시 노여워하지 않으실까 지금이라도 시동생과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시동생과 처음 만난 날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어머니께 털어놓고 말았어요. 아는데 모르는 척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께 비밀 같은 것 갖고 싶지 않아서 의무의 춤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어머님께 시동생과의 일을 털어놓고는 잔뜩 수그러들었던 고개를 들었는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러고는 정말 상상도 못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도 비밀 하나 말해줄까? 우리 아들들이 오해하는 바로 그 사건 말이야. 사실 내가 추궁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게 해서 걔 지저분한 사생을 알아낸 게 아니었어. 아, 내가 아무리 전문 상담가라도 그 사람 마음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한다니까. 그런데 대체 뭐가 캥기는지 걔가 나만 만나면 벌벌 떨고 주저리 앞뒤 엄마는 말을 해대고 그러더라고.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었어. 아무래도 안 되겠기에 내가 아직 불편하니 겁먹을 필요 없어. 나 그냥 아줌마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울고불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더니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 사실은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 오고 하더니 바로 헤어지겠다고 했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충격을 받았어. 결혼 전에도 이런 애인인데 결혼하면 어떨까 싶었지. 그런데 둘째가 내가 못살게 굴어서 걔가 떠났다고 날 원망했다고 해. 그러더니 갑자기 유학을 가겠대. 아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게 확실히 헤어지는 길이겠다 싶어서. 아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양다리나 걸치고 다닌 여자친구한테 돌아가겠다면 어떻게 되겠니? 이건 너랑 나랑만 아는 비밀이다. 저는 어머니의 현명함과 쿨한 성격이에요. 홀딱 반하고 말았어요.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니 사람들과 하루 빨리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참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시어머니의 시동생과 저희 부부는 같이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정말 사이좋게 지냈죠. 그리고 2년 정도 지나 제가 임신까지 하니 집안에는 웃음이 그치는 날이 없었어요. 그 무렵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 남편 시동생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맛있는 저녁상을 차리는 낙으로 지냈죠. 저 힘들까봐 어머니가 저녁마다 반찬 회사도 있고 오긴 하셨지만요. 그리고 시동생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한다며 온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어머니와 저 남편이 멋진 레스토랑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화사하면서도 반짝이었던 동서 같은 여자가 봐도 참 예쁘고 단아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림책에 나오는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말 정말이었네요. 세 분이 앉아 계신 것만 봐도 너무 편안해 보여요. 어딘지 다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동서는 말도 예쁘게 하고 인성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몇 마디 나눠보니 참 교양이고 여자로서 닮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았죠. 어머니도 물론 매우 흡족하신 표정이었어요. 시동생이 또 오해할까봐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눈에 보이긴 했지만 동서가 아주 마음에 드셨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동서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됐어요. 대저택도 아닌데 굳이 들어와 살겠다며 자기도이 스위트 홈에서 살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방이 따로 없는 게 슬쩍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동서가 생겨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머니와 동서는 정말 죽이 잘 맞았거든요. 여자끼리만 독서 모임도 갖고 예쁜 카페도 돌아다니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죠.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새모녀가 참 다정하시네 하며 부러워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딸들이 저와 닮아 참 예쁘죠 하시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행복은 말도 안 되는 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동서 부부가 갑자기 이혼을 했기 때문이죠. 놀라셨나요? 갑작스러운 전개에 당황하셨을 거예요. 저희 가족도 모두 그랬으니까요. 동서가 시집을 오고 제가 출산을 하고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더 행복해졌었는데요. 그 후로 얼마 뒤 한가로운 일요일 점심 무렵에 한 통의 전화가 집으로 걸려오면서 행복은 그날로 끝이 나고 말았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집 둘째 며느리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 집 둘째 며느리랑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서 사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며느님이 오랫동안 불륜의 저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 모르셨죠? 그것도 저희 동기랑요. 둘이서만 실시했나 본데 이제 저희 동기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소문이 쫙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째 며느님을 향해 동기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저쪽은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이거든요. 오매불망. 며느님이 이혼하고 돌아오겠던 약속만 믿으며 기다리다 끝끝내 자신을 비참한 신세를 견디지 못하고 유학을 떠났대요. 그런데 모든 사실을 다 알고서도 그 집 며느님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같은 동기로서 가만히 있기 너무나 힘든 일이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시어머님이 심리상담가시라고 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둘째 며느리의 정체를 그렇게 모르실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고는 소파에 주저앉으셨고 영문을 모르고 나온 동서 부부에게 차분히 자초지종을 물으셨어요. 시동생은 너무 놀라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감정을 참지 못했고 동서는 평소처럼 현명하게 조목조목 상황을 설명했지만 시동생은 믿기 힘든 눈치였죠. 동서 말로는 자신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이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저희 부부 역시 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삼자대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사실 그동안 이상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집에까지 전화를 했다면 본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동서를 무섭게 추궁했어요. 지난번 여자친구도 그렇고 두 번째 배신을 받아들이기 힘든 눈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왜 날 그렇게 몰라. 이건 모함이야. 내가 직접 해결할게. 어머니, 형님, 아주버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일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요.
그렇게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일은 결국 동서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졌답니다. 동서가 그렇게 나가버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시동생 역시 매일 울분에 차 이혼하겠다고 울부짖더니 결국 말일 새도 없이 한 달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어요. 뭐가 대체 이렇게 빠른 건지 저희가 따로 연락도 해보고 어머님이 몸져 눕기까지 하셨지만 두 사람은 결국 이혼까지 가고 말았죠. 좀 허무하죠? 그 충격으로 항상 웃음꽃이 넘쳐나던 저희 가족은 한동안 서로 말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한 지붕 아래에서 대면대면 지내는 게 저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죠. 다행히 한창 육아에 정신이 없던 때라 그나마 잠을 못 자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밤에 일어나 울어조치는 아기를 달래다 보면 어머니랑 시동생이 그때까지 잠을 못 자고 있었는지 나와보곤 했어요. 저 혼자 잠을 푹 자는 게 죄송할 정도로 두 사람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물론 그동안 동서에게 연락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끝끝내 동서는 저와 어머니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저희는 처음엔 아닐 거라 생각했던 마음이 서서히 사실이었구나를 느끼며 동서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동서랑 이혼한 지 최속도에도 되지 않은 어느 날 시동생이 재혼 소식을 알렸어요.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오더니 간단하게 둘이 결혼식만 치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동생이 이혼 충격으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닌가 의심했어요. 그동안 폐인처럼 살았는데 대체 어디서 여자를 만나고 데려온 건지도 궁금했죠. 이 집안 분위기는 제가 잘 알아요. 형제끼리 어머님 모시고 한 주봉 아래서 사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무슨 고전 드라마도 아니고 재밌더라고요. 어머님이 지적이시고 좋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형제 후회도 깊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제가 딱인 것 같아요. 교사 며느리는 모셔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저한테 다들 은혜 입으신 겁니다. 이상한 농담을 하면서 혼자 오는 여자 시동생이 대체 그 여자의 어떤 점에 반했을까요? 저는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동서보다 예쁜 것도 아니고 말투에 교양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확신이 들어서 안 좋은 걸 다 갖춘 여자를 데려온 걸까요? 그 여자 말대로 정말 교사여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형님은 연애가 좀 기셨다면서요. 저희는 3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3년은 만나다 결혼하셨다고 해보니까 저는 결혼이 제일 쉽던데 아니셨나 봐요. 제가 뭐 능력이 좀 있긴 하지만 3개월 때 3년은 너무 차이 난다 그렇죠? 그럼 일단 제가 한 번 이기고 들어간 겁니다. 새 동서는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지금 그런 말을 할 타이밍이 맞는지, 사람들이 왜 불편해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교사라는데 대체 학생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아무리 수학 교사라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1도 못 읽는 사람 같았죠. 어머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좀 이상한 사람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말들을 농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첫인사 오는 예비 며느리가요? 솔직히 소름 끼쳤어요. 어머니는 안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말씀을 아끼셨어요. 심리상담가이신데 왜 이상하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시동생은 분가하지 않고 집에서 그대로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동서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바로 이 집에서요. 저는 막 나가는 시동생도 사이코패스 같은 새 동서도 그걸 그냥 두고 아무 말씀 없으신 어머니도 모두 이해가 가지 않았죠. 마치 이건 우리의 가족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새 동서는 저희 집에 들어왔고 아침 저녁으로 마주해야 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하지만 전처럼 왁자지껄람 집안 분위기는 재현되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사람이니까요. 갑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은 새 사람을 만난 게 쉽지는 않았죠. 정신세계가 남다른 새 동서도 그걸 눈치챘는지 얼마 안 가 어머니를 공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모피 코트를 사드리고 차도 바꿔드린다고 하고요. 제가 교사 생활만 7년이에요. 집안 형편이 그저 그런 것도 아니고 벌어서 쓸 데가 있어야죠. 이렇게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 사랑받으라고 모아뒀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 혼인신고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이가 이래저래 바쁘다면서 계속 미루네요. 서류에 사인하고 신분증만 주면 제가 알아서 할 일인데 참 말을 안 들어요. 어머니가 이쁜 마누라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네. 이상하게도 새 동서는 혼인신고에 굉장히 목을 메고 있었어요. 뚝하면 시동생에게 혼인신고도 안 해주면서 왜 밥 더 달라고 하냐. 혼인신고할 시간은 없고 TV 볼 시간은 있냐 하며 듣는 사람이 다 노예로자에 걸릴 정도로 혼인신고 타령을 했죠. 할 수 있다면 제가 대신 해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시동생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귀찮은데 다음에 자주 뭐라는 말을 뻐꾸기처럼 반복했고 그런 시동생을 어머니도 못 본 척 넘어가셨어요. 저만 고구마를 잘못 삼킨 듯 갑갑한 속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에게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바로 동서 아니 이전 동서의 전화였죠. 형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아기는 잘 크죠, 동서. 동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대체 몇 개월 만이야? 그 일은 그 일이고 인사는 하고 가야지. 어디서 지내는 거야? 잘 지내고 있긴 한 거야. 오랜만에 겨우 연락이 된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저는 울먹였고 동서와 1시간 넘게 통화하면서 예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혹시 동서가 상처받을까 예민한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안부 묻고 식구들에게 그냥 전하고 하면서 수다를 떨었는데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치명적인 잘못을 해서 결국 우리 집을 떠난 건 이전 동서인데 이상하게 새 동서보다 편하고 안쓰러웠어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시동생 가슴에 그리고 우리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박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님, 지금 제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로 들어온 그 여자 조심하세요. 제 말 잊지 마세요. 그럼 전 이만 끊을게요. 죄송해요. 형님, 동서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어쩌면 그날 이후로 새 동서에 대한 저의 마음은 더 황량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잘 안 맞는 사람끼리 동서 사이가 된다는 게 너무 힘겨웠거든요. 한 번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식탁으로 구석 옮기려다가 새 동선과 부딪혔어요. 그런데 국물이 손에 튀었는지 뜨겁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다들 방에 있고 부엌엔 저희 둘뿐이었는데 소름 끼치게 저를 째려보면서 새 동서는 앙칼진 말을 내뱉었어요. 미쳤어요. 왜 그렇게 사람이 조심성이 없어? 진짜 짜증나. 이봐요, 거기 내가 한 번에 일할 줄 알았는데 좀 조심조심 좀 하고 다녀요. 저번에도 술 다 엎을 뻔하고 저번에는 멀쩡한 화분도 깨고 덤벙덤벙 하는 거 그거 좀 모자란 행동 아니에요? 이렇게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피해자가 저는 순간 국그릇이 담긴 쟁반을 손으로 놓칠 뻔했어요. 손이 동서한테 거기라니. 이제 아주 막 나가겠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생각해보니 그때까지 형님 소리 한 번 못 들어봤더라고요. 새 동서는 저를 이 집에서 애 키우고 청소하고 저녁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시동생 재혼 이후로 어머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식구들끼리 거의 말을 섞는 일이 없었어요. 같이 사는 게 무색할 정도로 서로 어색하다 보니 친해질 기회가 딱히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극상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거기라는 말이 몹시 신경 쓰였던 저는 며칠 고민하다 안 되겠다 싶어 처음으로 새 동선 방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하자고 말을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웬일로 순순히 나오더라고요. 내가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손이 사람한테 거기는 좀 그렇지 않아. 아니, 교사라는 사람이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못 갖추면 어떡해. 솔직히 나 많이 섭섭했어.
다음부터는 호칭 사용에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최대한 할 말을 담백하게 하면서 윗사람의 위험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다 아래로 보낸 새 동서가 더 이상 절 깔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기껏 말을 하고 났더니 새 동서가 피식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주먹이 올라올 정도로 참기 어려웠어요. 좀 그랬죠? 아, 제가 그게 문제예요. 아닌 말에 잘 못하거든요. 형님 소리가 나와야 말이죠. 어머님, 아주버님, 여보 다 되는데, 그놈의 형님 소리가 안 나와요. 왜 이럴까요? 저는 말이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제 아무리 위해서도 제 눈에 안 차는 상대라면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전 참치의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꼭 없는 사람들이 대우받으려고 하고 예의 따지는 거 저는 좀 무서워요. 어디서 대우 못 받으니까 아랫사람들이나 족치고 좀 궁색하지 않아요. 대우받을 사이즈를 기우세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제대로 된 직업을 갖든가 어머님께 용돈 팍팍 드리던가. 뭐 제가 봤을 때 저보다 나아 보이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형님 대접을 해드리죠. 지금은 솔직히 제가 형님 같은데 안 그래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대접이나 받으려면 더 이상 말 섞기 싫네요. 이런 일로 따지고 드는 거 이제 그만해요. 짜증 나니까 순간 저는 말로 폭격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너무 많이 총알을 맞아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한마디는 해야 했기에 겨우 입을 뗐어요. 뭐라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님한테 짜증난다니, 우습다니. 그러자 새 동서는 차갑고 비열한 얼굴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짜져 있어. 더 심하게 하기 전에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싶어.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어요. 절 향해 불아리는 누나를 국해하고 싶은 걸 겨우 참으면서 말이에요. 얘야, 그랬더니 온 식구들이 다 나와서 저희 둘을 둘렀었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대체 무슨 일이냐? 큰애야, 그때 부들부들 떨며 새 동선을 노려보는 저를 보더니 시동생이 얼른 제 동선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저는 한동안 울음을 참느라 힘들어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어머님 방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이 새아기랑 뭐가 잘 안 맞는 거니? 할 말이 많았지만 저는 말을 아꼈어요. 그래도 윗사람인데 제가 최신머리 없이 굴어 보이긴 싫어서요. 한참을 울먹이기만 했더니 어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쟤랑 잘 맞는 건 아니야. 더워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죄를 못 믿겠다. 첫 만남 때부터 지금까지 쟤는 거의 한 번도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아. 굉장히 높고 강한 철벽을 마음에 치고 매일매일 가면을 쓰고 우리를 대하는 것 같다. 쓰는 단어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심각한 인격장애로 보이는데 둘째가 저렇게 죄를 감싸니 내가 괜히 뭐라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참는 거야? 또 오해하고 떠나버리거나 엇나가면 어떻게 하니? 그래도 지가 선택한 여자인데 걔한테는 잘하는 모양이니까 우리만 참으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병이 든 건데 이제 네 차례인가 보다. 날 봐서라도 내 시동생을 봐서라도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조만간 어떻게 해서든 재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볼게. 지금은 조심스러워서 말도 못 꺼내지만 말이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시동생이 워낙 완강했고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기에 조심스러워 내색을 못 하셨던. 그걸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도 이제부터 모른 척하고 지내면 되니까요. 저까지 인격장애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정신이 바짝 들어요. 두고두고 저희 가족에게는 특별한 날로 남아있는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명절 전날이어서 온 식구가 집안에서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내던 바로 그날, 온 집안을 날카롭게 가르치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제가 먼저 달려가 모니터 화면을 보니 세상에나, 거기 보이는 얼굴은 바로 이전 동서 아니겠어요? 동서 놀란 토기 눈을 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자 시동생이 제 모습을 보고는 재빨리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온 식구들이 숨을 죽여 현관문만 바라보는데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새 동서가 저희를 보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분위기 뭐지? 아니, 빚쟁이라도 찾아왔어요. 여전히 이상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새 동서의 끔찍한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을 열고 시동생과 이전 동서가 들어왔어요. 정말 빚쟁이라도 된 양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자 새동서는 방금 전까지의 얄미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숨기고 새파랗게 독이 오른 얼굴로 바꾸고 동서를 무섭게 노려보더라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가면이 드디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뭐야? 뭔데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순간만큼은 새동서가 유난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저랑 남편, 어머니까지 모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저는 동서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얼마만인지 눈가에 촉촉해져 동서와 눈을 마주치는데 눈치 없이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 뭐예요. 시동생과 함께 들어온 동서는 저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불쑥 찾아뵈서 죄송해요. 어머님, 그리고 형님, 아주버님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서요. 그러고 보니 동소리를 따라 들어와 현관에 한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머리끄덩이라도 잡아채겠다는 심정으로 미친 눈을 하고 동서를 향해 돌진하던 새 동서는 그 남자를 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니들이 어떻게? 남자는 새 동서와도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이내 사람의 사연이 이전 동서의 입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죠. 어머니, 형님, 여기 이 미친년이랑 저 남자,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은 모두 대학 동기 사이예요. 미친년에 의해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인연들이죠. 누가 집에 전화해서 제가 대학 동기랑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전화를 건 또라이가 바로 저거고 불륜이라던 상대가 바로 이 남자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누구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 쟤하고 결혼하려다가 미친년인 거 알고 파혼한 남자예요. 그 충격으로 외국 가서 지냈었는데 이제야 겨우 찾아냈어요. 쟤는 정상이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짓말이고 대학 때부터 제 인생을 망치고 있는 악마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졌지만 곧 상황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머님의 진단이 맞았어요. 제 동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이전 동서가 알기에 증거를 찾아 그날 이후 모습을 감췄던 거였고요. 정말 기가 막힌 사기를 당했던 거죠. 순간 자신이 불리해진 걸 알고 새동서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우리는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한 뒤 병원 로비에 모두 모여 세 사람의 질긴 악연에 대해 들었어요. 어차피 꾀병이었고 병원에서도 깨어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아무도 그녀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죠. 오히려 우리끼리 진실을 알게 될 시간만 벌어진 셈이었어요.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사연인 즉슨 동서와 새 동서는 동아리에서 만나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새 동서가 동서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같은 강의를 듣는 것은 물론 입는 옷, 가방, 신발까지 같은 걸로 샀음 대놓고 쌍둥이처럼 굴었다고 하죠. 동서는 활발해서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그걸 시기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자신을 똑같이 따라하는 새 동서에게 싫은 말을 사람도 아니기에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내내 쌍둥이 소리를 들어가며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만나는 남자들에게까지 새 동서가 접근해 험담을 늘어놓고 양다리를 걸친다는 등 모함을 해 결국 헤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그동안 설마하며 참아왔는데 결국 시동생과 결혼을 하면서 올게 온 것이었죠.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할 때는 마침 새동서도 남자친구가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바로 그날 두 사람과 함께 왔던 그 남자요. 그런데 동서가 결혼하는 걸 보고 결혼 욕심이 났던 새동서가 남자친구를 집요하게 결혼하겠다고 괴롭히더니 결국 외면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졸랐고 아직 취업도 못한 남자친구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독이 오른 새동서가 무리수를 든 거였어요.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임신했다고 당장 결혼해야겠다고 한 것이었죠. 이게 모두 거짓말인 걸 잘 알고 있던 남자친구는 소름이 끼쳐 헤어지자고 말했고 새동서가 끝까지 헤어져 주지 않자 결국 해외로 야반도주하고 만 것이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새동서는 우리 집에 전화해 뜬금없이 동서를 불륜녀로 만들고 전 여자친구에게 양다리 배신을 당한 적이 있는 시동생은 동서를 용서하기 힘들어 결국 이혼까지 간 거였어요. 하지만 동서의 됨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에 동서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새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다고 해요. 동서가 떠나고 얼마 후부터 회사나 모임 등에서 자꾸 마주치며 시동생 주변을 맴돌던 여자가 바로 새동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다다 이젠 동서의 남편까지 빼앗으려 했던 거였어요. 이제 동서를 믿게 된 시동생은 새동서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가짜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안심을 시킨 후에 동서와 함께 해외를 수소문해 겨우 그 남자를 찾아낸 거였죠. 그동안 시동생은 새동서와의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계속 각방을 썼고 정신세계가 남다른 새동서는 안달이 나서 상태가 더 심해진 걸 써요. 시동생은 절대 새동서와 법적으로 부부가 될 생각이 없었으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게 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드디어 정신을 차린 새동서가 응급실에서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본 시동생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며 새동서에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새동서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손을 흔들며 우리 가족 쪽으로 신나게 달려왔어요. 그때 이전 동서가 일어나 새동서의 뺨을 세척에 후려갈겼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후려친 한 방이었어요. 내 꽁문이면 졸졸 쫓아다니며 내 인생을 카피하더니 이젠 내 남편까지 넘버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놓고 갑자기 결혼해보니 좋티네. 인생은 딱 그거야, 가짜. 가짜는 결국 쓰레기가 될 뿐이야, 인간 쓰레기야. 다시는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 알겠어. 여보, 진정해. 이제 건드리고 싶어도 못 건드려 감방 가야 하니까 제대로 한 방 먹이려고 함정에 빠뜨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마누라 행사하는 거 진짜 역겨웠어. 그동안 속아줘서 고마워요. 우리 그럼 다음에는 법정에서 만나요? 그렇게 물매를 맞은 새동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다가 옛 남자친구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아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이 남자를 구해주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들어가시라고 덕분에 감사했다고 해서 그냥 집에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 역시 우리 가족과 마찬가지로 새동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새동서 집에까지 찾아가 그동안의 미친 행적을 다 복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한동안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새동선이 저희 집 문을 박살낼 듯 두드림. 온 동네가 떠나가게 욕을 하긴 했지만 곧 적금 금지 명령이 내려져 우리 가족은 드디어 예전의 평화를 찾게 되었어요. 각종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다시 집안에 웃음이 넘쳐났죠. 마치 큰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찬란하게 빛나는 하루처럼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몇 달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서 그런지 지금은 더 끈끈한 가족이 된 것 같아 너무 좋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행복만 깃들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